네, 앞서 보신 대로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계열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재산관리원들이 입을 열고 있고 오너 일가의 비밀 금교도 발견을 했는데요. 롯데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주말에 이어서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지금 현재 검찰이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검찰이 현재 그 어떤 롯데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조사하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검찰이 그 1차 압수수색을 10일에 실시했고요. 네네. 또한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제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검찰이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밝혔는데요. 네. 첫 번째가 비자금 조성. 두 번째가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관련 문제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하나로 묶어지는 거죠. 부동산 거래 그리고 횡령 배임을 통해서 조성한 비자금을 어디에 썼느냐. 예. 그 비자금이 만약에 전달됐다고 한다면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이며 그 대가로 어떤 특혜를 줬겠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1차 압수수색 결과 여러 가지 그런 압수물들이 나왔습니다. 예. 또 그거를 또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 결국은 계열사 간의 어떤 부당한 금전 거래, 자금 거래, 그리고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가 조금 더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에 예. 오늘 이제 그 15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이 지금 수사의 목표, 수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 겁니까? 롯데그룹이 세계 5위의 그런 거대한 그룹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나라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비중도 크고요. 그렇죠. 또한 또 고용 창출 등등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를 이제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수사 결과 특별한 그런 그 혐의가 드러나지 않고 또한 그 범죄 사실 중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가 없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그런 그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업을 방해했다는 그런 역풍을 맞을 염려가 검찰에게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격적으로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걸 감수하고 여러 가지 수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뭐 그런 어떤 단순 임직원들의 어떤 그 비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를 정조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한 그걸 넘어서 그룹 총수와 정재계 그리고 또 군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어떤 로비나 뇌물 수수까지도 파헤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그런 그 강력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국부 유출 논란도 일고 있던데 이거는 뭐 이번 수사와 연관이 있는 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국부 유출 자체가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롯데그룹은 크게 나누면 일본 롯데와 우리나라 한국 롯데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롯데의 그런 그 계열사들을 쭉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 호텔 롯데가 이른바 지주회사 가장 상층부에 위치한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회사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텔 롯데의 주주가 상당 부분 일본인 또는 일본에 있는 그 회사들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롯데가 벌어들인 수익이 일본 롯데로 흘러가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호텔 롯데의 주주인 일본 회사나 일본인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그런 부가 일본으로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의혹들은 그동안 그 장남과 차남 사이의 그런 경영권 승계 논란 과정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국민 여론이나 정서상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네. 만약에 그건 우리나라의 부가 일본으로 흘러가는 게 사실이고 뭐 내부 거래나 뭐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여론이 사실은 뭐 롯데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사를 좀 더 열심히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검찰이 2차 압수수색 대상에 롯데건설들이 네. 포함됐습니다.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도 제1롯데월드에 대한 수사가 없이 이 수사가 종결된다고 한다면 어쩌고는 핵심적인 부분의 수사를 건너뛴 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1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의 수건 사업이었고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권에서 과거 정권들은 굉장히 이제 인허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건설하지 못했는데 예. 이제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인허가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짓게 됐는데요. 예. 롯데물산이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사입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이 시공사, 즉 건설을 이제 건축 행위를 했는데요. 이번에 롯데물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또한 이렇게 오늘 이루어진 압수수색 결과 롯데건설의 어떤 그 회계 장부 등에서 수상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런 비자금 조성을 해서 누구에게 줬겠느냐. 혹시 당시에 그 인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건넨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예. 이러한 의혹을 이번에 확인을 해서 범죄가 있다면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열심히 수사했는데도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런 의혹은 없는 걸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MB 정부의 어떤 실세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수사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그 계열사 간의 거래라든지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까지 수사하는 것도 참 버겁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만 그동안 들리는 이야기로는 검찰이 한 6개월 이상 내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6개월 동안,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상당 기간 미리 내사를 준비를 한 거군요. 건데요. 예. 그 결과 혐의점이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참고인들이 소환될 것이며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롯데그룹 관계자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유착 정황이 드러나는 건 아직은 있나요? 없어요. 예, 아직은 아직 없는데 없군요. 예. 지금 이제 그 광범위한 그런 그 계열사 간의 회계장부 거래라든지 이런 게 드러나고 또한 비자금 조성이 사실이라면 그 조성에 관여한 롯데그룹 총수가 아닌 임원 또는 직원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그 임직원들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혹시라도 어디에선가 이제 그 의도하지 않은 그런 진술이 나오거나 예. 또는 뭐 다 숨기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MB 정부 실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확대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네. 보입니다. 이 로비 의혹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활주로 공사 관련해서 네. 그 예비역 장성, 그 천기광 씨인가요? 예, 그분한테 12억 원 전달됐다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1롯데월드가 사실 그 인허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5.5km 떨어진 거리에 그 서울공항, 당시는 성남공항이었죠. 그렇죠. 유사시에 우리나라 그 전투기가 가장 빨리 떠야 되는 그런 그 활주로가 있었어요. 공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그 비행기의 그런 전투기들의 운항에 지장이 생긴다. 너무 초고층이니까 예. 이런 걸 군에서 계속 공군에서 특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허가를 해주면서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활주로를 대신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3도 정도 각도만 틀어서 놓으면은 롯데그룹이 그 부담하는 금액도 굉장히 줄어들고 예. 또한 그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이게 새로운 그 활주로 건설하지 않도록 한 것이 롯데그룹에 대한 특별한 그런 혜택 아니냐라고 보면서 당시에 군의 입장이 확 변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 부정한 그럼전을 주면서 청탁을 하면서 군의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억 원이 바로 다 그 어떤 그 부정한 금품 뇌물로 사용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데요.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신 총괄 회장과 신 회장이 예. 해마다 이 300억 원씩 벌어들였다 이런 보도도 어제 있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300억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많이 받은 예, 거죠. 정말. 예. 그런데 이제 그 롯데그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00억 원, 매년 300억 원은 이제 그 신동빈 회장 그리고 신격호 총괄회장이 연봉과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을 합하면 300억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동빈 회장의 작년 연봉과 배당금을 합하면 210억 원이 넘고요. 또한 신격호 총괄회장은 6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매년 30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약간 좀 의심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봉이라는 거는 물론 일정 부분 좀 정해진 부분이 있죠. 그런데 배당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회사가 정말 영업을 잘해서 잉여 수익이 남아서 그거를 이제 그 회사 내부의 그런 동의 과정을 거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건데 과연 이거를 매년 합해가지고 300억 원씩 받았겠느냐 이 부분은 약간 의심이 들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물론 롯데그룹의 해명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금액의 규모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성격 등을 볼 때 비자금 조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그리고 금고가 아까 저희가 금고 얘기했는데 금고가 2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네. 얘기입니까? 신격호 총괄회장의 집무실이 34층에 있습니다. 거처와 함께 있었죠. 그래서 예, 예. 그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내의 금고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처음엔 비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압수수색을 했죠. 예. 그런데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이 이른바 금고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죠. 금고를 지켰던, 금고를 관리했던 그런 직원을 조사했어요. 그분이 불러서. 이제 신경호 총괄회장의 비서실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지금 이미 롯데그룹을 이제 퇴사했습니다. 네. 퇴사했는데 불러서 봤더니 놀랍게도 당시에 퇴직하면서 금고 안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거를 자신의 그 처제집에 보관했었는데 처제집에? 네, 그렇습니다. 예. 보관했는데 이제 다 진술을 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긴급히 파견돼 가지고 현장에서 그 받아왔는데 거기에 현금도 이제 수십억, 30억 원이 있었고 예. 또한 기타 금전 출납부 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금고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한층 아래에 33층이죠. 비서실이 있었는데요.
그 비서실에도 비밀 공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발견하지 못했는데 예. 검찰이 결국은 그 비서실 내에 있는 비밀 공간을 발견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장부와 통장 등을 지금 압수를 했는데요. 예. 사실 그 비밀 공간에 뭐 가치가 없는 걸 보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압수물을 분석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검찰이 그 이번 수사에서 혐의점을 둔 그런 점들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수도 네. 있다 생각이 됩니다. 궁금한 건 비서실장이 챙겨나간 금고 속의 서류, 네. 검찰이 이거 어떻게 입수한 거예요? 그 서류 자체도 사실은 그 비서실장에 대한 그런 그 책임 추궁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술을 받은 거죠. 진술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동안 그 재벌가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는 게 단서가 대부분 내부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 제보를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총수 일가라든지 그런 오너 측에서는 예. 끝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원 또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네, 예. 아무리 정말 재직 당시에 총애를 받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어떤 집중적인 추궁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기는 어렵거든요. 일단 자기가 살고 봐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계속 올라간다, 뭐 엄벌에 처한다 등등 그런 압박을 받으면은 네. 결국은 저는 관리만 했습니다, 시킨 대로 했습니다라는 그런 실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런 폭로전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검찰에서 6개월 동안 내사를 했고요. 또한 또 굉장한 굉장한 분량의 압수물도 지금 다 확보를 한 상태이고, 네. 또한 또 총수 일가뿐 아니라 다른 롯데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소환도 이제 연이어제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한 명만 뭔가 진술을 하고 한 명만 사실은 이런데 저에 대해 선처해 주십시오라는 식으로 나온다면은 사실 그 총수에 대한 그런 의리를 지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익이나 안전을 생각한다면은 연이어서 롯데그룹이 그동안 숨겨왔던 일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진술이나 폭로 등도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게 기업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재살 깎아먹기. 신동주 회장이 이제 어떤 이때다 싶어서 어떤 광재난도 그랬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 정보를 슬쩍 흘린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의혹도 나오고 있고 또 뭐 신동주가 반격에 성공하겠느냐 이런 또 웃지 못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네.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는 전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내부 자료가 어떻게 검찰에 흘러갔겠느냐? 예. 검찰이 6개월 동안 이렇게 충실하게 내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도대체 누가 줬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은 신동주 회장 측에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네. 하지만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서는 현재 그룹의 경영권을 받아야 되고. 또한 신격구 총괄 회장과의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후계 구도를 넘겨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은 이 자료를 통해서 신동빈 회장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신격구 총괄 회장마저도 여러 가지 그런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거나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까지 확전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정말 자료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예. 안 했다고 하겠죠. 또 하지만 그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후계 구도 관련해서 신동빈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곧 바로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을 맡을 후계자다, 적임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총수 일가의 비리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거고 확인된다고 한다면 공동 책임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들 과연 주주들이 인정하겠느냐. 이 부분은 상당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군요. 롯데그룹 수사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긴 시간 동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6개월 동안 내사를 했다고 하는데 내사를 가지고는 혐의가 증명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함으로써 유죄 판결이 선고되게끔 해야 검찰의 그런 이번 수사가 성공하는 건데요. 적당히 기소 정도만 해서 나중에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예. 이럴 경우에는 실패한 수사라는 또 오명을 오히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어떤 기간보다도 수사의 충실성 또한 또 만약에 정말 그 범죄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범죄가 법망을 피해 나가지 못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즉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실하게 준비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끝으로 그리고 그 법조계에 계신가 제가 여쭤보는 건데 롯데그룹 검찰 수사의 최대 수혜자가 이제 홍만표 변호사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이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일부에서 이제 법조비리 덮기용 아니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참 묘하게도 그런 상황에서 검찰, 전직 검찰들 또한 또 현 검사장에 의해서 검찰의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 기업 사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란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면은 실제로 수사를 열심히 해서 롯데그룹 수사는 쭉 하되 또 모든 검사가 롯데그룹 수사만 한 건 아니거든요. 기존에 그 홍만표 변호사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도 충분히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심히 수사하면서 별개로 이제 다 하면서 그 중간에 수사 결과 등을 뭐 브리핑하거나 알려준다면은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은 어떤 입장이에요? 검찰은 이거는 오비 일학이다. 까마귀 날짜 떨어진 거다. 6개월 예. 동안 내살했고 지금 증거를 인멸하는 정황이 밝혀져가지고 지금 급하게 탁 치고 들어갔는데 예. 이게 무슨 국면 전환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점을 알고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오해였구나, 검찰이 수사 잘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